1960년대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남짓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땅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나라의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장은 불타 없어졌고 도로와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미국 원조 밀가루와 분유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분유빵이 아이들의 간식이 될 만큼 가난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산업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한 남자는 상상조차 어려운 도전을 선언합니다. 철강 없는 나라에서 철강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바로 포항제철, 오늘날 포스코의 탄생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곧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며 가난 탈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그리고 철강. 철강은 산업의 쌀이자 근대화를 위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국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철강을 만들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반대는 거셌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데 제철소를 어떻게 지으려 하느냐며 전문가와 정치인들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철강 건설을 만류했습니다. 한국은 농업만 해라. 제철은 물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을 대한중석, 한국 최대 광산기업 사장에서 직접 불러 종합제철소 건설을 맡깁니다. 박태준은 실패하면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모두 빠져 죽자며 강요가 아닌 결연한 각오로 사명감을 불어넣었죠. 그는 처음부터 나라의 피 같은 자금과 선조의 희생으로 짓는 제철소임을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며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1968년 4월 1일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바닷바람만이 불던 이곳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첫 삽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그저 갯벌과 모래뿐, 아무도 제철소가 세워질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삽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단순한 흙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국민의 염원, 그리고 산업화라는 거대한 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현장이라 불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사. 노동자들은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손바닥은 갈라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인부들과 같은 식판으로 밥을 먹었고 직접 삽을 들어 모래를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반드시 철강 산업을 남겨야 한다. 그의 이 말은 현장 곳곳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포항제철의 첫 삽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삽질의 연속은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쏟아져 나오자 대한민국 산업은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제철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를 때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철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연산 103만 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기적 같은 숫자였습니다. 철강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의 뼈대를 만들었고 조선소의 선체를 세웠으며 건설 현장의 철근이 되었고 나아가 반도체 장비와 전자산업까지 뒷받침했습니다. 1970년대 말 현대자동차는 국산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체와 엔진의 핵심이 바로 포항제철에서 만들어진 강철이었습니다. 국산차라는 자부심은 제철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속속 건조되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포항의 철강을 바탕으로 단숨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수많은 선박의 강철은 바로 이 땅에서 흘러나온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에도 철강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들어서면 삼성과 현대는 반도체, 가전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첨단 장비와 공장의 기초 구조물, 수많은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철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강은 단지 무거운 철덩이가 아니라 산업의 피였던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곧 포스코로 성장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가능하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1위 철강 기업을 보유한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여전히 철강이 있습니다. 서울의 빌딩숲, 인천공항의 활주로, KTX 레일, 스마트폰과 반도체 장비까지. 그 모든 출발점은 1968년 영일만의 첫 삽, 그리고 1973년의 첫 쇠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불가능하던 제철소, 그러나 한 지도자의 결단과 수많은 국민의 땀이 모여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근대사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수많은 인부들이 흘린 땀, 그리고 가난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집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는 자만이 미래를 바꾼다. 그 불길은 오늘도 포항의 용강로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을 또 다른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